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고리즘의 김정엽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을 통해서는 시장이 빠져도 우리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SK 바이오팜을 꼭 잘 가지고 가자 이렇게 또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오늘 시장도 너무 괜찮았죠.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오늘 뭐 급등 사례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실제 수익이 나는 실수익이 나는 그런 정보가 되었기를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증시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좀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동반이 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증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를 새로운 기회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올라가는 장세에서도 막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11월 달에는 급락 이후에 또 급반등, 그 다음에 또 다시 되돌리는 그런 장세들이 좀 많이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와 그 중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증시가 지속적으로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뭐였죠? AI 버블이네,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가 됐네, 아니면은 미국의 기술주들이 주가가 빠졌네, 여러 가지 명분으로 내용들이 막 뉴스로 부각이 되면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10월 달,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막 매도를 때려버렸죠. 근데 지금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명분으로 삼았었던 AI 버블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시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된 듯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쪽 안에서는 다시금 금리 인하 쪽으로 분위기가 좀 불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뭐 동결의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11월 증시, 미증시 안에서도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더 이상 괴롭힐 만한 명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주고리즘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환율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그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1470원대 여기를 뭐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밀렸다가 뭐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환율이죠.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을 겁나게 팔아 제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가장 큰 이유는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들을 좀 던지고 그렇게 이제 위험 관리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보다는 환율을 더 무서워한다라고도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잘 올랐었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막 5% 이렇게 막 상승을 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막 환율이 막 똑같이 막 5%가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익 구조는 주가가 올라가도 제자리를 또 계속 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부터 환율이 막 높게 치솟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막 던지고 매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환차손 리스크로부터 이거를 이제 해칭을 좀 하고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지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환율이 그동안 왜 많이 올랐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와 통계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10월 달에 나온 뉴스 통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이제 뭐 ETF 투자라든가 미증시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 대략 뭐 158억 달러를 이제 그 매수를 했는데 이게 또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막 이제 투자를 계속하면서 원하는 이제 달러로 바꿔서 그쪽에 투자하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는 막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환율 가격에 상당히 예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막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 선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환차손을 막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막 매도하고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나라의 원화들은 다시 또 이제 투자자들이 빼서 가져가니까 이제 또 달러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매도가 어떻게 매도를 계속 좀 이끄는 그런 이제 좀 좋지 않은 순환들이 좀 이어졌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10월, 11월 이런 그림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환율이 막 올라가고 막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오름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환전을 바로 좀 안 합니다. 왜냐면 환율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이제 환전들을 하고 원화로 바꾸고 그러면은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많은 수출 기업들도 원화로 이제 좀 잘 안 바꾸는 그런 시기들이 좀 이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오늘 뉴스들을 보니까 연기금 쪽 안에서 이제 이번에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뭐 이제 사상 뭐 최대 수익을 주식장에서 이제 냈다라고 그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 그동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기금은 이제 차익 매도를 막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투자하는 비중을 보면은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 투자 시장에 그 비중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이제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하면서 거기서 들어온 그런 현금들을 다시 또 이제 해외 투자에 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가 또 이제 유출이 되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요즘에 막 환율이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SNS 같은 데 보면은 막 이제 막 정책적으로도 뭐 정책적으로도 막 이제 뭐 좀 안 좋은 얘기들과 막 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음모론 같은 것들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막 갈등이 좀 심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막 경기가 망했네, 박살났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야당에서는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얘기들과, 그 다음에 막 좀 너무 과한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봤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지금까지는 단순히 뭐 수급이 한쪽으로 좀 쏠리게 되면서 이제 환율의 차트가 기술적으로 이제 좀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당장 환율이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지금 수준으로 환율이 치솟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봤었을 때 항상 또 변곡점이 됐었던 이제 평균의 위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좀 여러 번의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환율이 1470원대가 됐죠. 그래서 보통 요 가격 선으로 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흐름이 상승으로 바뀌는 변곡점으로 됐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개입이 정책적으로 이제 개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과감한 시장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복지부, 한은, 기재부, 그다음에 이번에 막 증권사들도 불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정책적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환율을 좀 낮출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정책적인 입김을 좀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국민연금 이렇게도 이제 써 있는데, 국민연금이 또 그 전략적인 환해지를 보통 이렇게 이제 높은 수준 안에서는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에도 요거를 이제 월봉 차트로 해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준의 환율이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막 더 치고 올라가고 막 폭등을 하고, 그렇기보다는 좀 다시 대밀리면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됐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480원을 넘으면은 국민연금이 소방수로 대기를 하고 있어. 서학개미 환해지 전략에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1480원 수준에 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환율이 과거에 이제 높다가 환율이 꺾이면서 이제 개입이 되면서 꺾이기 시작했었던 그런 시기들을 보면은 2024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이제 환율이 꺾이고 떨어지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4월달, 5월달, 6월달의 흐름을 보면은 그 전에는 증시가 많이 꺾였죠.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가면서 막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그 점이 변곡점이 되면서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시장이 엄청난 랠리를 보이고 변곡점으로 잡았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2022년도에도 환율이 꺾이기 시작한 게 10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 이렇게 2022년도 10월달부터 올라갔던 환율이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정부에서 또 개입을 하면서 환율을 좀 꺾어내린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2022년도 이 10월달에 주가의 흐름들, 증시의 위치 이런 것들도 보면은 10월달 이후로부터 급락했었던 증시가 높은 환율로 인해서 막 부담감이 커지고, 이때도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잡히면서 증시는 또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때 이후로는 증시가 바닥을 잡고 오름 추세를 보이는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 주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증시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 환율은 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약간은 좀 주관적이고 약간 좀 희망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의 지금 사례들과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과 그다음에 지금의 환율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과거의 변곡점이었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한번 좀 차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낮아지면은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 빠르게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보고 이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넣어주면서 반등다운 반등을 이제 처음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국 GDP 발표에서도 이제 좋은 성과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통계치 보면은 수출 사업도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안에서도 활약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정책 안에서도 12월 달은 좀 봐야겠지만 환율이 좀 떴다라고 해석하는 것 중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다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미증시도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좀 빠른 속도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증시가 많이 꺾이는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막 떨어질 정도의 흐름이었느냐? 그런 내용들은 기업의 가치가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메모리 사이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실적이 이제 높은 수준 안에서는 우리나라 뭐 반도체, 자동차, 뭐 배터리 이제 뭐 이렇게 미국에 또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좀 우호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보다 좀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환율이 좀 빨리 꺾여주느냐 이런 것인 것 같고 환율은 지금이 뭐 고점이고 뭐 내일 당장 내려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높은 수준이고 여기서는 이제 좀 제지를 당하면서 다시 좀 하락 구도를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들어오고 증시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저가 매수를 확실히 좀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서 주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제약 섹터가 가장 강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 바이오팜도 오늘 결과치가 괜찮았죠. 그리고 또 동아ST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주가는 아직 큰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아ST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도 좀 잘 올라갔죠. 그리고 ST팜이라는 종목도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는 이 10만 5천 원 선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제약주는 뭐 SK 바이오팜을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잘 들어오는 기업들 혹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좀 잘 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그제 증시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반도체 시장 안에서 확실히 미증시 안에서는 기술주들이 회복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는 조금 소외당했고 뭐 다른 반도체 기업도 어제는 구글이 이제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AI 시장 안에서는 그 제미나이 3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 구글이 이제 많이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됐었고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그 이제 TPU라고 해서 딥러닝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맞춤형 칩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TPU고 그게 이제 경쟁하는 엔비디아는 이거는 구글의 분위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AI 시장이 여전히 굳건하고 막 투자가 늘어나고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최근에 먼저 움직인 미증시 안의 분위기로 이제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TPU 관련된 우리나라 반도체 수혜주들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뭐 브로드컴,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이제 HBM 기업이라던가 PCB 관련된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 종목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엔비디아와 뭐 그 구글의 경쟁 구도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도체는 계속 좀 올라갈 구도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매수 유입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요즘에 두산테스나라는 기업이 11월 달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연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는 누가 뭐래도 지금 원픽 종목 1순위 종목은 한미 반도체가 되겠죠. 한미 반도체는 오늘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11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이런 하락 추이를 좀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였는데, HBM 쪽 안에서는 해외 그 관계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HBM에 투자를 확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TPU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좀 강하게 부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좀 시그널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미 반도체에 들어왔고요. 충분히 많이 가격이 빠진 위치에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하단 구간은 이렇게 좀 짧게 잡아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는 좀 새로운 저가 매수 종목으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저도 시장이 좀 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환율은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들과 과거의 흐름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그런 게 좀 임박이 되고, 오늘 또 외국인 수급들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온 거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인 공격 태세를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또 빠른 정보의 취득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많이 좀 요청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고리 좀 많이 구독도 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좀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대박 나시고요. 우리 증시에 파이팅 하기를 한번 또 같이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주고리즘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